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학 강사 김동원입니다. 드디어 24학년도 수능 수학 9월 모의평가 아주 이제 뜨거운 감자였죠. 그렇죠? 그동안 말이 너무 많았죠. 그래서 9월 모의평가 과연 어떻게 나올까 모두들 이제 다 궁금했었는데 그 드디어 뚜껑이 열렸습니다. 그렇죠? 시험지를 딱 보는 순간 일단 딱 느꼈어. 오, 진짜 이 약물고 쉽게 냈구나. 그렇죠? 킬러 문제가 안 나왔구나. 하지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 보면 그래도 이게 막 쉬운 건 아니란 느낌을 좀 받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위주로 좀 해볼 거고요. 늘 내가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또 이거 9월 모의고사를 뜯어보기 전에 늘 얘기를 하지만 내가 시험을 잘 보든 시험을 못 보든 간에 여러분 어쨌든 지금은 9월 모의고사입니다. 그렇죠? 수능이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착각하지 마셔야 될 게 내가 예를 들어서 시험을 잘 쳤어. 시험을 잘 쳤어. 굿. 그러면 보통 다들 어떠냐면 자 이게 난 수능 수학 실력이야. 그러니까 아주 들떠요. 기분이 너무 좋으니까 들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수능까지 이제 연결이 돼야 되는데 들뜨다 보니까 중간에서 나 이제 좀 수학 잘하는 것 같아. 그래서 저거 약간 대충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러다 보면 수능에서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제발 내가 시험을 잘 쳤다고 하더라도 들뜨지 마시고요. 아직 9월 모의고사니까 아직 수능이 안 됐으니까 이대로 공부하면 되겠구나. 지금까지 내가 한 공부 방향이 틀리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대로 꾸준하게 열심히 해서 수능 때 빛을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꾸준하게 지금 하던 대로 열심히 하시면 돼요. 알겠죠? 들뜨지 마세요. 보통 이제 많이 들뜨다 보니까 결국 끝에서 많이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알겠죠? 자, 그 다음 이번에 시험을 쳤는데 내가 좀 점수가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야. 나 이것보다는 더 높게 나와야 되는데 근데 당연히 여러분들 시험 못 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건 당연한 거야.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럴 때 보통 다들 어떠냐면 배드인데 느낌표니까 좀 그렇다. 그치? 배드. 자, 이런 상황에서 보통 난 안 되나 보다. 보통 이렇게 좌절을 많이 한단 말이야. 그치?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나 이제 뭐 수학 뭐 버려야 되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하는데 얘들아 이번에는 되게 변수가 되게 많은 상황이었어. 그쵸? 변수가 일단 너무 많았고요. 원래 여러분들이 문제 풀던 형식의 문제 내용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9월 모의평가 여러분들 쳐보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흔히 알던 형태의 모의고사 형태 시험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수가 많은 거니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한들 그만큼 점수가 반영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어때? 어차피 이거 9월 모의평가야. 어차피 수능 치기 전에 수능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라고 알 수 있는 미리 우리가 볼 수 있는 시험지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아직 시험 다 친 거 아닙니다. 수능 친 거 아니에요. 자, 이걸 토대로 나는 어떻게 이런 식으로 수능 준비를 하면 되겠구나 라고 방향을 잡는 시험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내가 점수가 어떻게 나왔다 라고 해서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그렇죠? 앞으로 내가 잘하면 돼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앞으로 잘할 건데 그럼 나 똑같이 열심히 공부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아니라 분명히 문제점이 있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점을 좀 파악하시고요. 내가 어떤 부분 때문에 지금 점수가 잘 안 나오지?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분석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세요. 물론 모의고사를 다시 한번 풀어보면서 내가 틀렸던 문제들 오답하는 거 당연히 중요합니다. 근데 오답만 하지 마시고 왜 내가 지금 이렇게 점수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뜯어볼 필요가 있어. 내가 앞으로 또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뜯어보는 분석하는 시간. 당연히 잘 친 친구들도 똑같이 분석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들뜨지 말라고 해서 꾸준하게 지금 하던 대로 쭉 가시고요. 시험 점수가 잘 안 나왔다? 어떻게 하자? 꼭 문제점을 파악하시고 분석해서 수능 때 좋은 점수 나오면 됩니다. 지금은 아직 모의입니다. 모의. 알겠죠? 아직 수능이 아니니까 너무 그런 거에서 걱정하지 마시고요. 점수가 이렇게 나온 건 결과는 어쩔 수 없는 거야. 앞으로 잘하시면 돼요. 오케이. 좋아요. 그렇다면 내가 변수가 많았던 시험이고 굉장히 뜨거운 감자라고 얘기했었죠. 그렇죠? 과연 어떤 특수한 상황이 적용되었길래 내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지 약간 이제 배경은 다 여러분들 어느 정도는 이제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왜? 킬러 문항을 없애야 된다라는 이제 정부 정책 때문에 킬러 문항이 일단은 확실하게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건 이제 명백합니다. 안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전체적으로 9월 치기 전에 쌤이 9월 무료 특강도 쌤이 무료 모의고사도 2회나 뿌렸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티폰 모의고사도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형광 수업할 때도 학생들한테 많이 얘기를 했지만 9월은 이렇게 나올 거야 라고 예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실제로 뭐 누구나 다 예상을 했듯이 쉽게 나왔고요. 내용 자체는 되게 쉽게 킬러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그 얘기 진짜 많이 했었지. 얘들아, 쉽게 나올 건 분명한데 그래도 변별력을 갖춰야 되거든. 그럼 변별력을 갖춰야 되면 뭘로 변별력을 갖출 수밖에 없어? 교과서 내에서 나와야 되잖아. 그러면 계산이다. 답은 계산입니다. 계산에서 분명히 애들을 혼란스럽게 만들 거야 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했어요. 실제로 그렇게 나왔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 자, 첫 번째, 일단 난도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보자. 난도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치? 뭐 다 난도를 얘기할 때도 이것도 참 애매한 게 상대적인 거야. 어떤 친구들한테 어려웠을 수도, 어떤 친구들한테 쉬웠을 수도, 그쵸? 그 다음에 체감적인 난이도가 있었을 거고, 절대적으로 내 점수를 봤을 때 난도가 나왔을 수도 있어. 그쵸? 그래서 그 난도에 대한 얘기들 전부 다 해보도록 할 건데, 일단 객관적인 얘기야. 킬러 문항이 없으니까 전체적인 문항 난도는 쉽습니다. 문항별 난도는 쉬워요. 자, 문항 난도가 쉽다는 건 뭐냐면 일단 문제를 딱 봤을 때 나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겠다는 방향은 되게 잘 잡히는 시험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방향 잡기는 이지한 시험이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여러분들 체감상 쉽다고도 느꼈을 거예요. 그렇지? 근데 문제는 이거야. 계산입니다. 얘들아, 원래 우리가 이때까지 쳤던 시험들은 약간 어떤 느낌들이 많았냐면 아이디어를 원래 적용을 하면 이 문제 이렇게 풀면 되겠는데 이 아이디어를 내가 생각을 했어. 그러면 그 아이디어를 적용하잖아. 그럼 정말 쉽게 답이 도출이 돼요. 이 과정이 굉장히 간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평가원 문제들 되게 간결하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 게 아이디어만 딱 찾으면 바로 답이 딱 심플하게 나오거든. 근데 이번엔 그렇지 않았어. 왜? 아이디어 잡는 건 아이디어라고 할 게 별로 없었어요. 그치? 뭔가 생각할 건덕지는 많지 않았어. 그냥 보면 이거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는데 방향 잡는 건 되게 쉬웠으니까 이 계산 과정에서 이렇게 나오지 않고 요거를 되게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딱 잡은 대로 그대로 쭉 밀고 나가면 되는데 잠깐만, 이렇게 하는 거 맞아? 이렇게 하는 거 맞아? 약간 이러한 느낌들이 조금 들었을 거야.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혼란스러웠을 것 같고요. 조금 계산하는 부분에서 혼란스러웠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실수도 유난히 이번 시험에서 많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아는 또 문제 형식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맨날 치던 모의고사면 좀 익숙해가지고 실수를 잘 안 하는데 형식이 조금 다르다 보니 실수도 좀 많이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체감상 쉬웠을 것이고 객관적인 난도도 쉬웠지만 결국 여러분들 까놓고 보면, 점수대를 다 놓고 보면, 등급을 보면 등급 컷은 비슷하지 않을까? 언제랑? 6월 때랑. 그런 생각이 듭니다. 등급 컷은 비슷하게 나올 것 같고 막상 그렇게 예전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었거든. 정말 쉬우면 킬러 없어지고 난도 그냥 쉬워버리면 등급컷 100점, 96점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했지만 그 정도는 아닐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80 후반, 90 초반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정확한 건 다 까봐야 알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나올 것 같고요. 6월이랑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적인 난이도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럼 상대적인 거니까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볼게. 정말 최상위권 친구들은 사실 나는 최상위권 친구들이 조금 기분은 나쁠 것 같아요. 왜냐면 보통 이제 자기들이 이제 잘 푸는 것들이 뭐예요? 30번, 22번 이런 형태의 문제들을 남들보다 더 잘 풀기 때문에 보통 최상위권인 애들이란 말이야. 그죠? 근데 그런 문제들은 아예 없었어. 그러니까 나는 애초에 조금 문제를 원래 수학을 잘하는 애들이야 하면 당연히 금방 풀고 끝날 시험이에요. 금방 풀고 끝날 시험이야. 그런데 약간 어중간한 친구들 있잖아. 어떤 말이냐면 어떨 땐 시험을 잘 치고 어떨 땐 시험을 좀 못 치는 친구들, 그리고 멘탈적인 부분에서 좀 약한 친구들이 있지. 그런 친구들은 조금 많이 어려웠을 것 같아. 그래서 상위권인 친구들 중에서도 이 문제가 되게 어렵게 느껴진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멘탈적으로 좀 강한 친구들이 있어. 나는 계산이 좀 어떻든 간에 그냥 끝까지 밀고 나가는 친구들이야. 그런 계산에서 좀 강점이 있는 친구들이야 라고 한다면 좀 쉽게 느끼지 않았을까? 체감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오히려 중위권이나 하위권은 사실 시험이 어렵든 간에 쉽든 간에 사실 다 비슷하게 느꼈을 거예요. 왜냐면
항상 13번, 14번, 15번, 21번, 22번 요 정도까지는 원래 안 풀어.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뭐 비슷하게 좀 안 풀지 않았을까? 그래서 뭐 늘 비슷한 점수대를 맞을 거예요. 그래서 항상 보통 이 킬러 문항이 없어진다는 것은 중상위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얘기들이기 때문에 중위권 친구들한테는 뭐 조금 쉽게 느껴질 수는 있겠다. 그쵸? 이게 없어졌으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계산을 내가 잘하냐, 계산을 못하냐, 끝까지 풀고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로 사실 많이 승부가 갈릴 것 같아요. 그래서 상위권이든 중위권이든 원래 계산을 좀 잘하는 친구들, 그렇죠? 그리고 문제 방향과 상관없이 계산 원래 잘하는 친구들은 점수를 좀 잘 받았을 것 같고 좀 쉽게 느꼈을 것 같고 계산을 좀 잘 못하던 친구나 아니면 멘탈적으로 좀 약한 친구들은 좀 어렵게 느끼지 않았을까. 그래서 조금 상대적인 난도인 것 같아요. 말하기가 좀 쉽지 않아.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형식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자. 형식. 자, 배열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것도 우리가 사실 예상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객관식에서 이거 되게 얘기 많이 했었죠. 객관식에서 난도는 높게 나올 거야. 그렇죠? 하지만 주관식에선 난도가 낮게 나올 거야. 이거는 우리가 이미 6월 평가원을 보면서 이미 예측을 했어요. 그렇죠? 왜? 객관식은 찍을 수 있거든. 정답률을 높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킬러를 안 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되죠. 근데 주관식이 어려워지면 정답률이 확 낮아져 버립니다. 확 낮아져 버리면 킬러가 나왔다는 또 얘기가 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관식 난도는 확실히 낮아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멘탈적으로 내가 이거 얘기 되게 많이 했을 거야. 13번, 14번, 15번은 상대적으로 어려울 거야. 이거는 시험 치기 전에도 내가 얘기했어요. 20번, 21번, 22번은 상대적으로 쉬울 거야. 그러니까 제발 13, 14, 15 어려워가지고 20, 21, 22 안 푸는 거 안 돼요. 여기서 시간을 선생님 저 13, 14, 15에서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여기를 거의 못 풀었어요. 절대 안 됩니다. 수능 때도 마찬가지예요. 알겠지? 그래서 오히려 주관식을 먼저 푸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이번에 시험 보면 아마 이 13번이랑 14번에서 여러분들 많이 조금 고생을 하셨을 것 같고요. 특히나 13번 같은 경우에는 되게 어렵진 않은데 여러분들이 좀 생소하다 보니까 그죠? 왜냐면 나는 어떤 느낌을 솔직히 개인적으로 많이 받았냐면 문제 방향 잡는 건 다 쉬웠어.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풀던 약간 내신 느낌, 그죠? 센서기나 마플 시너지 같은 거 푸는 느낌, 뭔가 그런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뭔가 계산이 많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대수적인 풀이들이 많고, 그러니까 뭔가 아이디어를 쓴다기보다 생각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그대로 그냥 씩 적어가지고 계산하는 그런 형태의 문제들이 많아서 조금 이거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은 모의고사들 이런 형태가 안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서 좀 많이 당황했을 것 같아요. 계산을 하는 거, 2차 함수에 축 잡는 거 이런 것들 그런 데서 좀 많이 헷갈려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14번이 뭐였지? 자, 14번 한번 보시면 지수함수, 로그함수 문제죠. 요거는 사실 많이 풀던 형태의 문제지만 그래도 난도가 좀 어려운 형태에 속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거는 뭐 풀던 형태의 문제지만 그냥 좀 어려웠다. 약간 이런 느낌이고요. 15번은 무섭게 생겼지만 방향만 잘 잡으면 되게 쉬운 문제입니다. 되게 이지한 문제고 한 2분, 3분이면 다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근데 이것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다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냥 일반적인 모의고사에서의 22번 혹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15번의 난도가 이 난도가 아니었습니다. 이 난도가 아니고 이것보다는 조금 쉬운 형태의 문제였다. 그래서 진짜 킬러는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를 할 때는 이런 형태의 문제들을 좀 연습을 많이 해줘야 되겠지. 그 다음에 주관식은 20번 정말 이지했고요. 이건 정말 쉬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21번이랑 22번을 좀 보시면 21번은 계산 문제가 좀 많았죠. 계산이었죠. 단순 계산. 그냥 계산으로만 풀리는 문제. 그 다음에 22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적분 F'X, Gx, Fx, G'X 요것만 딱 찾아낼 수 있으면 그냥 바로 풀리는 문제죠. 그래서 실제로 되게 쉬운 문제였습니다. 이것도 쌤도 요거 한 2분, 3분이면 다 풀었던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난이도는 쉬웠다. 알겠죠? 하지만 객관식이 확실히 어려워지고 있다. 그리고 주관식은 쉽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선택 과목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데 우리 확통
미적, 기하. 자, 보세요. 자, 객관식에서 4점짜리 누구? 28번. 다 28번 난도가 제일 어려웠습니다. 다 이건 공통된 얘기예요. 자, 29번, 30번은 개인적으로 이제 난도가 좀 낮았어요. 낮은 편입니다. 알겠죠? 확통 같은 경우에는 사실 크게 어려웠던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계산도 복잡하지 않았어. 그래서 6월 때랑 되게 비슷했던 것 같아요. 6월이랑 비슷. 어려운 거 없이 선택 과목 그냥 난도 그냥 적절하네, 그냥 좀 쉽네, 약간 이런 느낌이 좀 강하다. 그리고 예전에 우리가 다루던 이 확통이나 미적이나 기하처럼 선택 과목에서 좀 어려운 문제들은 아예 등장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예 이제는 킬러는 배제된다, 킬러는 나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적당한 난도만 여러분들 준비하더라도 확통이나 미적이나 기하는 충분히 여러분들 맞출 수 있어요. 다 맞출 수 있어요. 알겠죠? 미적 같은 경우에는 28번 같은 경우에는 난도는 어려웠지만 우리가 늘 다루던 내용이에요. 그렇죠? 근데 29번이랑 30번은 29번 정말 쉬웠고요. 29번은 그냥 얘기하지 말자. 30번 얘기를 조금 해보도록 할 건데 30번 문제를 조금 한번 보시면 뭐가 나왔냐면 매개변수 미분법이 나왔어요. 매개변수 미분법. 보통 매개변수 미분법이 몇 번에 나오죠? 27번, 뭐 26번, 아니면 25번, 뭐야? 3점짜리 문제에서 나오는데 얘가 어디에서 나왔어? 4점짜리 문제에서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들 당황했을 것 같아. 왜냐면 보통 이제 S세타를 우리가 세타에 대한 식으로 표현을 하려면 보통 세타에 대한 식으로 표현이 되잖아. 그치? 근데 이 문제는 당연히 안 되죠. 30번 문제다 보니까 그래도 조금 난도가 있지. 그래서 세타에 대한 식으로 표현이 안 돼서 세타랑 누구? X에 관한 새로운 문자를 하나 설정해서 두 개의 변수에 대한 식으로 표현을 해줘야 되고 결국 내가 원하는 게 S 프라임 세타니까 뭐야? 세타, X에 대한 각각에 대한 매개변수 미분법을 적용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6월 때도 이렇게 나왔고요. 9월 때도 이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보통 많이 준비하던 게 뭐였어? 보통 많이 준비하던 게 3도급. 정말 연습 많이 했을 거야. 3도급. 그 다음에 합성함수. 그렇죠? 합성함수 이번에 안 나왔지. 근데 뭐 합성함수는 당연히 나올 수는 있습니다. 수능에선. 근데 어쨌든 3도극이 6월에도 빠지고 9월에도 빠졌어요. 합성함수는 6월에 나왔죠. 이번에는 9월에 안 나왔지만 3도극이 6월, 9월 둘 다 안 나오다 보니까 수능은 아마 3도극이 안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요거의 비중을 조금 줄이시고요. 어떻게 방향을 잡아주는 게 맞냐면 매개변수 미분법에 여러분들 연습을 조금 더 늘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어려운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한동안 안 나오다가 예전에 이제 매개변수 미분법과 관련된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나왔으니까 그걸 토대로 좀 연습을 해줄 필요가 있고요. 수특 수완을 가지고도 또 연습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연습을 꼭 해주셔야 된다. 자, 기하 같은 경우에는 기하도 마찬가지로 28번이 가장 어려웠고요. 뭐 29번, 30번 늘 나오던 형식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하도 사실은 크게 변함이 없어요. 6월이랑 비슷해요. 그렇죠? 그래서 뭐 기하도 여러분들 원래 뭐 잘하는 친구들은 늘 원래 잘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큰 변화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미적이 좀 제일 선택 과목 중에서는 변화가 크고요. 확통이랑 기하는 그냥 전반적으로 그냥 쉬워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나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얘기를 하려고 했더라? 자, 한번 다시 쌤이 잠깐 정리를 해놔가지고 자, 그러면 우리 세 번째로 이제 앞으로의 방향. 그럼 나는 이제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뭐 이렇게 크게 형식은 여러분들 이제 알겠으니까 난 이제 이걸 토대로 자, 여러분 당연히 오답 정리해야 됩니다. 그쵸? 자, 우리가 지금 나왔던 이걸 토대로 뭐 해야 된다? 앞으로 내가 수능 때까지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 방향성을 잡아줘야 돼요.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이번 모의고사에서 여러분들이 얻은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일단 킬러가 없기 때문에 너무 고난도 문항은 다루지 않습니다. 보지 마세요. 엄청 난이도가 높은 막 이런 생각까지 해야 돼 하는 문제들은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그러니까 보지 마세요. 오케이? 자, 두 번째. 그럼 어디를 여러분들 역량을 좀 키워야 되냐면 조금 계산하는 과정. 계산, 특히나 마무리. 방향은 잡았는데 그렇죠? 끝까지 내가 계산했더니 계산이 좀 잘 안 돼
라는 친구들 있죠. 그 마무리하는 연습들을 조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좀 수학 잘하는 친구들은 그냥 머리로써 그냥 답이네?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끝까지 마무리하는 습관, 실수하지 않는 습관을 꼭 들이도록 하시고요. 여기 이제 연장선상으로 내가 이 얘기는 이미 TCC에서 좀 많이 올려가지고 내가 더 딥하게 얘기하진 않겠지만 실수는 줄이셔야 됩니다. 무조건 줄이셔야 돼요. 확실한 건 등급 컷은 많이 올라갈 겁니다. 왜? 지금은 9월이 처음이잖아. 이런 형식이 처음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등급 컷이 내가 조금 뭐 비슷하다고 얘기를 했지만 이게 이제 반복이 되면 학생들은 적응할 겁니다. 그렇죠? 이러한 형식에 적응을 할 거예요. 그러면 수능 때는 그리고 그 다음 연도에는 당연히 등급이 점점 좀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올라간다? 남들이 점수가 잘 나온다? 그럼 절대로 실수하면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실수를 좀 줄여주셔야 되고요. 실수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는 쌤이 TCC로 많이 올렸으니까 그거는 내가 여기서 따로 얘기하진 않을게. 알겠죠? 실수 줄이는 방법은 여러분들 많이 반복하시면 되는데 그냥 막무가내로 문제만 많이 푼다고 해서 실수가 줄어들진 않아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내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산하는 거, 마무리하는 거랑 또 연결되는 얘기긴 한데 EBS 연계가 지금 50% 이상 됐어요. EBS가 50% 이상 됐어요. 그래서 수특, 수완은 여러분들이 여러 번 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수특, 수완의 문제가 막 엄청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문제를 많이 풀면 익숙하기 때문에 실수할 확률이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도 계산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계산하는 연습 도움 많이 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EBS 문제들도 좀 많이 풀어주시고 이런 식으로 조금 방향을 잡아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형식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대충 알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기출문제의 형식과는 확실히 다르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잖아. 그치? 그러면 어떻게 내가 이걸 대비하느냐? 선생님 저 모의고사 이제 좀 연습을 해보면서 실무 문제들을 좀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실무를 풀어보면서 내가 저것들을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선생님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까요? 쌤이 실무 문제들을 많이 푸는 게 좋아요. 많이 푸는 게 좋은데 지금까지 나왔던 실무 문제들은 푸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들은 다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작년 수능 그리고 올해 나왔던 6월 요게 초점이 맞춰져 있지. 그래서 이제는 뭐야? 9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실무를 푸셔야 됩니다. 선생님한테도 이제 당연히 쌤도 스포일러 모의고사가 있어요. 선생님 스포일러 모의고사 1회차는 이미 인쇄를 지금 맡긴 상태야. 왜냐면 이제 바로 또 수업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1회차는 이미 맡겼어. 그래서 9월이 이렇게 나오겠지라고 예상하고 이제 넣긴 했는데 막상 9월을 까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그러네?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일부러 쌤도 1회차 만들 때도 6월 참고하고 9월은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계산이 좀 많아지는 문제들이 나오겠지. 조금 문제는 쉬워지겠지라는 걸 참고하고 하긴 했는데 더 내 예상보다 더 심했어. 그래가지고 2회차, 3회차, 4회차는 선생님이 세팅만 해놓고 아직 형식을 안 바꿨고 그 다음에 문제를 수정을 아직 덜 했어요. 그래서 이 9월을 바탕으로 2회차, 3회차, 4회차도 선생님이 다시 제작할 겁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다시 진행을 할 거니까 선생님 모의고사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아마 도움이 정말 많이 될 거예요. 이름 자체가 뭐야? 스포일러잖아. 수능을 스포한다. 그렇죠?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꼭 문제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분명히 도움 될 겁니다. 수능이 이런 식으로 나오겠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연습을 좀 할 필요가 있더라. 그래서 기존에 나와 있는 기출들을 계속 풀어보기보다는 어떻게 앞으로 수능이 이렇게 나오는 이 형식에 맞춘 문제들을 푸는 게 더 중요하겠더라라는 거. 그래서 마지막 5번째 얘기 뭐다? 실무에 대한 얘기. 근데 어디에? 9월에 초점에 맞춘 실무를 좀 풀어주면서 연습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하면서 내가 총평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시험은 일단 끝났습니다. 이미 결과는 나왔어요. 9월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부턴. 뭐야? 이걸 토대로 여러분들 수능을 어떻게 준비할지가 더 중요한 거니까 지금까지 얘기했던 첫 번째 난도 얘기, 그 다음 두 번째 뭐 형식 얘기, 마지막으로 세 번째 뭐 앞으로 여러분들 방향성 어떻게 잡을지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서 내가 총평하듯이 여러분들도 본인에 맞춰서 본인 스타일에 맞춰서 내가 9월이 지금 어떤지 상황은 내 현재 진짜 상황은 어떤지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들 잘 고민해 보시면서 앞으로 수능 방향성을 좀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언제든지 더 궁금한 것들 있으면 선생님 Q&A로 질문해 주시면 바로 답변을 해 드릴 테니까 많이 궁금한 거 있으면 많이 물어봐 주세요. 알겠죠? 현강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쌤한테 뭐 상담 많이 요청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우리 잘 준비해 가지고 결국은 9월이 아니야. 9월은 중요하지 않아. 이제는 수능 때
수능 때 좋은 결과 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잘 준비해서 선생님이랑 수능 좋은 결과 만들어내 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그럼 여러분 나중에 수능에서 딱 미소 또 탁 지어주면서 아 선생님 저 원하는 학교 붙었어요 라는 대답이 나올 때까지 저도 이제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스포일러 오이사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들한테 선보일 테니까 앞으로 영상에서 또 선생님이랑 만나고 현장 듣는 친구들은 또 현장에서 선생님이랑 같이 수업해보면서 많이 공부해서 수능 때 좋은 결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그럼 총평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